마시는 알부민 남재현 원장이 직접 배합한 건데요. 혈액 운반에 좋고요. 간과 심장 컨디션 개선하고 단백질 공급합니다. 피로 회복에 좋고요. 이봉규 TV 단독 혜택입니다. 2+1 한정 특가인데요. 하루 한 병이면 충분합니다. 알부민 좋은 거 아시죠? 애국 기업이에요. 또 남재현 화이팅. 네, 강신업 변호사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강신업입니다. 네, 강신업 변호사가 국민 투표를 제안한 게 이 뉴스에 나오던데요. 네, 예, 네. 어떤 의미로 의료 파동 이거 가지고 국민 투표를 제안한 것 같은데 좋은 아이디어도 같고 어떻게 제안한 겁니까? 예, 국민투표 부의권이라고 하는 건 대통령의 이제 고유한 권한 아닙니까? 네, 자, 근데 지금 의료 개혁, 소위 의대 정원을 늘리는 걸 가지고 네. 굉장히 지금 시끄럽습니다. 네, 사실 대통령께서는 오늘 이거를 흔들림 없이 이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하셨는데요. 네, 기자회견을 하면서 4+1 개혁안을 발표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여기에서 이제 의대 정원 증원 문제가 기자들의 어떤 집중적인 질문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흔들림 없이 의대 정원을 증원해야 되는 이유도 설명을 하시고 그리고 또 지금 한동훈 당대표의 어떤 2026년 그 증원 유예 이거에 대해서도 사실은 말이죠. 단칼에 뭐 정말 거절을 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예, 지금 보니까 이 한동훈 당대표가 조금 계속해서 헛발질을 하고 있어요. 예, 아시다시피 최상병 특검법이라는 것에서도 어떻게 보면 이재명한테 말려들어가지고 네. 지금 진퇴양난에 처하지 않았습니까? 예, 사실상 제3자 뭐 특검 제안, 다시 말하면 이제 대법원장이 특검을 갖다가 이제 임명하는 그런 것들을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사실은 대통령의 권한을 갖다가 빼앗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이고 또 제3자가 뭐 특검을 임명한다고 그래가지고서 또 달라질 것이 크게 없는 이런 것이었는데도 그걸 얘기했다가 사실 윤석열 대통령한테 부담만 주고 그다음에 이재명한테 이용당하는 그런 처지가 됐단 말이죠. 네, 근데 이번에 또 이 의대 정원 증원 문제를 가지고 또 헛발질했다고 보는데 사실 이거에 의해서 득을 보는 것은 이재명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예, 이러한 갈등을 부추기고 말이죠. 그리고 이재명은 자신이 의대 정원 이 증원에 적극 찬성을 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걸 먼저 말씀드리면 원래 이 의대 정원을 증원하자고 하는 쪽은 민주당이었어요. 네, 민주당은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해왔던 겁니다. 네, 그러면서도 문재인이 집권했을 때는 인기가 떨어질까봐 그 지지율이 떨어질까봐 이거를 추진하지 않았던 겁니다. 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인기에 연연하지 않고 의대 정원을 지금 늘리지 않으면 그야말로 10년 후, 15년 후에 의사 부족이라든가 이것들이 대혼란이 올 것이라는 것 때문에 소위 총대를 매는 거 아닙니까? 예, 자, 그렇다면은 이 이재명의 행태를 한번 보자고요. 이재명은 총선 전에는 이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하면은 표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이 정책에 대해서 적극 협조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 얘기가 맞다. 이런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서 아시다시피 또 간호사법, 뭐 PA 간호사라 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또 법안을 발의해가지고서 또 민주당에서 통과시키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그때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다가 물론 이제 얼마 전에 통과가 됐습니다만은 자, 그러면 계속해서 이재명은 의사를 늘려야 된다. 또 지금 의사를 늘리지 않으면은 의료 지금 인이 부족하고 더군다나 지방 의료 내지 공공 의료 그다음에 또 중증 의료라든지 또 어떤 특별한 의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부족하다는 거. 그리고 지금 뭐 아시다시피 지금 소아과라든가 내지는 또 뭐 응급의학과라든가 이런 데는 인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지 않습니까? 예, 지금 많은 사람들이 뭐 피부과라든가 이렇게 돈 버는 과로만 몰리고 있고 이걸 갖다가 이제 이 의료인을 갖다가 적절하게 배급하고 조정하는 문제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지금 의료개혁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 근데 그걸 갖다가 이제 의료개혁의 한 분야에서 의대 정원이라고 하는 것도 논의가 되는 것인데 그런 것들을 싹 빼놓고 의대 정원 증원만 가지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는 것인데요. 네, 여기서 이런 이재명의 어떤 그 어제 다루고 오늘 다룬 포퓰리스트적 어떤 행태 여기에 대해서 지금 한동훈이 멍석을 깔아주고 있다는 겁니다. 네, 자, 한동훈이 하는 걸 보면 말이죠. 한동훈 당대표는 지금 오히려 대통령실을 향해서 그 대안을 내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원래 당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정책적인 대안을 내놓고 그 대안을 가지고
정부와 협력을 하고 또 대안을 제시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일방적으로 이 말이 중요합니다. 일방적으로 2026년 의대 정원 증원을 유예하자 이 말을 한 겁니다. 예. 근데 이거 일방적이라는 말이 중요해요. 이렇게 해놓고 나서는 이제 대통령실에서 거부를 하니까 그럼 대안이 뭐냐? 지금 민심은 이렇고 그다음에 의료 대란은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데 뭐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대안이 있느냐? 이렇게 공을 대통령실로 넘기고 있단 말이죠. 예. 근데 이거는 대통령실에 넘길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재명 쪽에 넘겨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이재명 쪽에서도 의대 정원을 증원하자고 얘기했고 계속해서 의료 개혁을 문제 삼았던 것은 먼저 이재명이란 말이죠. 예. 그러면 이재명과 협력을 통해서 나중에 윤석열 대통령과의 어떤 그런 여야의 협력을 통한 내지는 여야 협상을 통한 방안을 가지고 그다음에 대통령실에 이걸 제안하는 형식이 돼야 되는데 자기가 면피하기 위해서 이게 중요합니다. 예. 그러니까 한동훈은 민심이 어떻다 그러면서 자기 면피용으로 폭탄을 갖다가 그냥 용산을 향해서 냅다 던져버린 거란 말이죠. 네. 이거는 최재형이가 했던 던지기 수법과 똑같아요. 예. 그럼 이것은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문제를 더 키우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히려 당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는 거냐면 의견을 수렴해가지고서 그리고 또 지금 의사 단체라든가 의협이라든가 이런 데하고 여러 가지 협상을 통해서 방안을 제시하고 방안을 만들어야 됩니다. 네. 그런데 자기가 오히려 지금 문제를 키우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거를 또 이재명 쪽에서는 적절하게 올라타가지고 이용을 해먹고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되면 사실은 대통령실에서 이 지금 물러날 가능성도 없는데 그런 어떤 해결 방안이 아니고 어떤 갈등을 키우는 그런 어떤 분쟁적인 요소 이것만 더 키우고 있다는 거죠. 예. 자, 그러면은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재명이라든가 내지는 또 한동훈이라든가 전부 다 공을 갖다가 대통령실에 던지고 폭탄 던지고 이래가지고서 계속해서 이걸 문제 삼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는 이걸 갖다가 그러면은 국민투표 부의권을 가지고 그러면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을 지금처럼 할 것인가? 지금 대통령실에서 내놓은 방안 있지 않습니까? 네. 아니면 이걸 갖다가 지금 멈추고 뭐 다시 바꿀 것인가? 등등을 국민한테 물어서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한다면 그러면은 한동훈 당대표도 그렇고 이재명 당대표도 그렇고 하여튼 뭐 지금 반대하는 어떤 이런 어떤 얘기를 잠재울 수 있는 거고 또 의사 단체라든지 의사들도 국민들이 그렇게 국민 투표를 통해서 의견을 모으면 여기에 더 이상 반대하기 어렵거든요. 예. 자, 그래서 국민 투표 부의권은 바로 이런 뜻을 하고 있는 거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인데요. 예. 물론 일각에서는 이렇게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대통령이 다 한다는데 뭐 국민투표한테 붙이느냐. 어차피 결정된 게 아니냐. 예.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의료 대란은 벌어지고 있어요. 예. 그거는 사실입니다. 예. 그러니까 거시적인 안목으로 본다면 거시적인 그런 점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그 의료 개혁 방안이 맞지만 현실적으로 어쨌든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 현실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는 겁니다.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PA 간호사를 뭐 투입한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지만 사실은 지금 거의 파업 형태에 있는 그런 어떤 전공의라든가 이런 분들이 돌아오도록 해야 되고 그다음에 편중돼 있는 어떤 의사의 이 편제 현상을 갖다가 또 해결해야 되고 이런 것들은 결국 의사 단체라든지 의사들이 협조가 필요해요. 예. 이 협조를 끌어내기 위해서도 결국 국민투표에 붙이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네. 제가 이제 이 국민투표에 붙이자는 얘기는 처음 하는 얘기인데 그러네요. 그렇게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이 물론 그냥 밀어붙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2026년 유예를 하자는 얘기는 2025년만 2,000명 늘리고 2026년 이후에는 늘리지 말자는 얘기가 똑같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교육계에 대혼란이 벌어지고 대통령 물러나라는 얘기가 똑같습니다. 네. 이거는 한동훈이 정말 무슨 생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주장을 해가지고 대통령이 받아들인다는 것은 사실은 대통령이 완전히 그냥 항복한다는 얘기가 똑같은데 네. 그거는 어떤 테러를 열어놓고 방안을 제시해놓고 나서 협상을 하자는 태도가 아니란 말이죠. 예. 자, 이렇다면은 윤석열 대통령도 사실은 한동훈이 계속해서 고집을 꺾지 않고 이재명이가 이 기회를 이용하려고 한다면 상당히 어려움에 처할 수가 있어요. 지지율이 떨어진다든지 내지는 국경 동력을 상실한다든지 뭐 탄핵몰이에 또 협조를 둘이 해버리면 그럴 수 어려울 있습니다. 수 지금 있죠. 이제 이걸 갖다 빌미로 해가지고서 사실은 한동훈이 또 이재명하고 어떤 또 뭐 이렇게
그런 것도 뭐 예를 들어서 최악의 경우 이 한동훈을 뭐 이렇게 쫓는 국회의원들이 일부가 뭐 있지 않습니까? 네. 또 이준석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서 또 200석을 만들 가능성도 없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물론 그런 일이 이제 뭐 현실적으로 벌어지긴 어렵다고 봅니다만. 자, 그래서 지금 한동훈의 어떤 그 지금 당대표로서의 역할이라든가 이것들은 기대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정말 윤석열 대통령이 여당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여당의 도움을 받기 어렵다. 이재명은 또 이걸 가지고 또 특검이라든가 내지는 탄핵의 어떤 동력으로 삼으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그들이 그런 어떤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는 것을 끊어야 된다. 그럼 끊는 방법은 뭐냐? 그거는 국민투표에 붙이는 것이다. 그리고 의사단체라든지 의사들의 협조를 이끌어내는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네요. 다만 여기서 덧붙이고 싶은 것은 물론 거시적인 어떤 그런 그 안목으로 본다면 거시적인 점으로 본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의료개혁이 맞지만 미시적으로 본다면 그리고 현실적으로 약간의 의료 대란이 또 지금 응급실이라든지 여기서 벌어지는 것은 사실이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당연히 그런 어떤 대안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오늘도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그 응급실 같은 데를 갖다가 추석 연휴에도 어떤 그 대안을 찾겠다. 네. 어떤 그 방법을 마련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큰 문제는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자신감을 보입니다. 네. 하지만 국민들은 어쨌든 또 불안해하는 것도 사실이니까. 더군다나 이재명과 또 한동훈 대표까지도 상당히 지금 뭐 위기인 것처럼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 그 점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말이죠 국민을 안심시키는 그리고 또 어떤 국민의 생명권을 갖다가 위험에 빠뜨리지 않는 그런 대안도 찾아야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국민투표 부의를 대통령께서 하시는 거를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겁니다. 플랜 B로서 네. 그러면 이제 저쪽들의 반대를 그냥 한 방에 제압할 수 있으니까. 네, 왜 그러냐면은 네, 원래 좋은 아이디어예요. 국민투표는 이런 때 쓰라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좋은 아이디어예요.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전향적으로 더군다나 뭐 금방은 아니라 하더라도 저들의 공격이 자꾸 거세지고 이걸 이용하고 특검 또 탄핵으로 불을 지피려 할 때 윤석열 대통령이 말이죠 국민에게 직접 물어서 국민의 뜻에 따른 정치를 한다면 오히려 쟤들을 갖다가 한 방에 제압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무기도 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제 조건은 이제 강신업 변호사는 국민 투표하면 윤석열 대통령 안이 이긴다고 보고 지금 이렇게 하신 그렇죠. 거죠? 왜냐하면 국민들은 의료 개혁을 원하고 있거든요. 원하고 있으니까. 네, 다만 제가 하나의 단서를 붙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고 이제 의사들을 항복시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오히려 의사들이 돌아올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주는 거죠. 네, 예. 지금 사실은 의사들도 돌아오고 싶은 분이 많은데 네. 이게 그런 게 있어요. 하나의 또 어떤 부추기는 세력들이 있고 계속해서 또 이제 의사협회도 지금 보면은 여러 개 의사협회가 있고 의사단체가 있어요. 여기서도 분열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서로 눈치를 보고서 이제 이런 것도 있거든요. 네. 물론 그러면은 의사를 갖다가 이제 뭐 힘으로 제압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저는 미시적으로는 어쨌든 지금 벌어지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는 걸 인정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도 필요하다는 것을 또 인정합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의료 개혁안은 필요하다는 입장이죠. 네. 네. 잘 들었습니다. 설득력이 있네요. 네. 강신업 변호사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은데요. 요렇게 제안하는 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긴다. 국민 투표하면 압도적으로 이긴다 하고 이제 내다보는 겁니다. 근데 또 하나 단서를 달고 이건 이제 부정선거가 의심되니까 이놈들이 부정선거 할 수도 있거든요. 그게 없어야 되니까 이게 또 그게 또 이거 자신이 없네. 부정선거를 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코너에 몰으려는 놈들은 요 국민 투표 하면은 요거 부정해버리면 예를 들어서 뭐 5표 중에 한쪽은 한 표는 요렇게 가게끔 하면은 이거 뭐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부정선거가 없다면 무조건 윤석열 대통령이 이기죠. 이거는 왜냐면 그래서 이재명이도 눈치 보고 윤석열 대통령의 그 의료개혁에 찬성했던 거거든요. 왜냐면 국민들이 그렇게 대다수 그렇게 생각하니까. 근데 이게 길게 가고 한동훈이 또 튀어나와서 이런 발언하고 하니까 거기다가 살짝 표를 얻은 거예요. 한동훈한테. 왜냐면 윤석열과 한동훈의 갈라치기에 도움이 되니까. 붙어 하고 난 네 의견이야 이러면서 한 거거든요. 국민투표 플랜 B로서 한번 검토해 볼 만은 하네요. 네, 마치겠습니다.